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 200만 호가 자연 공급될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우선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소모품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아파트가 소모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부동산 상품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짚고 가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소모품이다. 다시 한번. 아파트는 소모품이다.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면 아파트는 소모품이라는 거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하나 더. 자, 아파트가 소모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은 이제 자동차하고 비유를 하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차를 살 때 자동차가 가격이 우상향하고 평생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차를 뽑으면은 10년 정도 타면은 본전을 뽑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0년이니까 차가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씩 감가를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10년 뒤가 되면은 이 차는 이미 감가가 끝났으니 맘 편히 타다가 폐차하면 된다 라는 태도로 전향을 하죠. 그래서 10년 된 차에다가 광택을 내는 사람은 없죠. 10년 된 차에다가 유리막 코팅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된 차에다가 돈을 바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소모품이니까. 감가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를 소모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30년 된 노후 아파트에 돈을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파트가 소모품이 아니고 재건축이 된다라는 전제를 자꾸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고방식이야. 차하고 아파트를 동일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10년짜리, 이건 30년짜리. 기간의 차이지 감가를 똑같이 먹고 마지막에는 폐차, 철거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제대로 코드를 잡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트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사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까지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내가 내거나 임차인이 내거나 하니까는 그게 당연시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좋은 주거 상품이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거에는 첫 번째 공실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 관리비가 따박따박 들어와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하자난 거 보수하고, 아파트 외벽 도색 3년마다 해줘갖고 삐까번쩍 만들어주고, 지붕공사하고 도로에 파인 아스콘 다시 포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비로 계속 걷어갖고 아파트에다가 돈을 계속 발라주니까 아파트가 주거 품질이 훌륭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구분상가 분양받고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았던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잘 샀나 어떻게 됐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잔금 끝나고 키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왔네. 그러면 세입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세입자가 구해주면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날라오죠.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관리비를 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관리비를 내? 근데 이런 아파트, 구분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구분 소유적인 공유관계의 부동산 자산은 사실은 100% 내 게 아니죠. 공용부가 섞여 있단 말이야. 우리 공동체의 것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그 중에서 누군가가 공실이거나 빈집이어도 임차인이 없어도 관리비는 무조건 내야 한다. 밥을 안 먹어도 밥값을 내야 한다. 근데 공실이면 누가 내냐? 주인이 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구분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 나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관리비까지 내라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아파트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아직까지 공실 나본 적이 없으니까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사용 안 하면 안 낸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공실이 되면 관리비를 빈집의 주인이 내야 돼요. 사용하던 안 하던 밥을 먹던 안 먹던 밥값을 내야 한다. 이제는 관리비가 바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아파트가 처음에 신축일 때는 새 아파트니까 공사할 게 없어. 깨끗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아파트가 10년, 20년, 30년 돼가면은
점점 썩어가지. 썩어가니까 어떻게 돼? 수리할 게 많아지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병원에 가서 자꾸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아파트도 나이를 먹으면은 점점 장기수선 충당금이 늘어나. 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10만 원 하던 게 15만 원. 그러다가 뭐 엘리베이터라도 한번 교체하면은 충당금 적립해둔 게 싹 날라가니까 그때는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지. 한마디로 아파트는 썩어가는데 관리비가 우상향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관리비가 우상향을 해. 그 상황에서 아파트가 공실이 되고 빈집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리비를 체납합니다. 여러분 가끔 본 적 있을 거야. 아파트 1층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게시판에 보면은 관리비 연체 세대 라면서 특정 몇 세대를 딱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해놓은 게 있죠. 몇 동에 누군데 호실은 설명 안 해놨어. 근데 관리비 연체가 막 36개월, 48개월, 몇 년씩 관리비를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말하려는 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구축이 되고 썩어가는데 가격이 우상향하지 않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관리비를 체납하기 시작할 거고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가 특정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수백 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하기 시작하면은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긴축으로 운영을 하지. 사무소 직원 다 자르고 관리소장이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노가다 뛰는 거지. 부녀회, 주민자치, 노인정 이런 거 다 날리는 거고. 그게 바로 돈 먹는 하마인 아파트의 관리비라는 돈이 마르는 순간 발생할 디스토피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봤어. 아파트가 공실 날 일은 없었지. 왜? 인구가 우상향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항상 많았잖아. 근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반토막 나고 있고 빈집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겪어봤을 거니까는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아파트가 겨울에 동파가 원래 안 되죠. 근데 빈집이 많아지면 아파트도 이제 사방에서 터집니다. 뭐가? 동파가. 왜? 아파트는 기존에 이 아파트 한 개 동에 모든 사람들이 난방을 하니까 보일러 효과로 인해서 열이 서로 전도가 되고 교류를 하니까 서로 따뜻한 구조니까는 효율이 좋았는데 빈집들이 나오는 순간 그 중간에 있는 어느 한 집은 백날 난방해봤자 열이 다 뺏기니까 집이 추워. 그러면 어떡해? 그냥 난방 안 하고 옷을 껴입지.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 거대한 냉장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빈집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빈집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하의 날씨가 되면 영하 그대로 떨어진 거 영하 10도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물이 잠깐 어는 거 아닌가요? 라는데 여러분 냉장고에 얼음 얼려 보시면 알죠. 물이 요만한 게 얼면 이만해져. 체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저기 썩은 동네 이런데 이제 재개발하잖아. 재개발을 할 때 이주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이사를 가죠. 이주를 하는데 그 이주가 한 방에 안 돼. 개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 근데 그 개기는 사이에 보면은 이제 겨울을 맞았을 때 거기 있는 빈집들 가보면은 방 바닥이 있죠. 방 바닥이 막 이래 막 뭐 주식 차트도 아니고 막 이래 방 바닥이. 왜 그러냐면은 방 바닥이 방통 안에 있는 보일러 배관 안에 있는 물이 얼어갖고 이제 몰탈 쳐놓은 게 깨진 거야. 바닥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 올라온다니까. 얼음이 얼어갖고. 그런 동파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슬라브가 다 깨지는 거지. 구조가 완전 망가지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한 번도 빈집에 의해서 아파트가 동파돼서 난방 배관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못 겪어봤는데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면 이게 사방에서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이런 겁니다. 100% 내 거냐 아니면 우리의 것이냐. 뭐냐면은 자 빌딩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빌딩이 있으면 그 빌딩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빌딩은 자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한테 관리비를 걷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집행하죠. 수리를 하고 안 하고를 본인이 결정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모두 결정하고 관리비도 본인이 청구하고 수납하고 집행한단 말이야. 모든 것을 건물주가 하지.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는 내가 등기 권리증에는 내가 권리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소유권에서 보면은 나는 의무자야. 관리사무소에서 청구하는 대로 관리비를 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대로 공사나 지침 공동주택의 의무사항에 따라야죠. 아파트가 등기권리증엔 내 소유라고 돼 있지만은 아파트는 토지도 지분이고 내가 살고 있는 바닥, 천장, 양쪽 벽면 모두 다 다른 집과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뭐죠? 다 공용부야.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단지 내 놀이터 이 모든 것이 다 공용부로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는 내 거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공동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나는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자인 거죠. 건물주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 살면 내 맘대로 못해. 이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 썩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털고 새로 지으면 돼. 왜? 건물주가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내가 내 집이 썩었다고 새로 못 짓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전제가 성립된다 그러면은 돈 먹는 하마지만은 계속 돈을 투여할 가치가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고 빈집들이 많아지고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소모품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자동차 봤지? 10년 정도 타면은 이제 곧 있으면 폐차할 거니까는 여기다 뭐하러 돈 투자하냐. 그냥 새 차 사면 되지. 그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 노후된 아파트는 관리 부실로 갑니다. 왜? 이게 돈이 되는 자산이 아니잖아. 가치가 점점 품질이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인데 누가 여기다가 돈을 투여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이 수리비를 적립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신축일 때는 얼마 안 하지만은 아파트가 세월이 지나가서 썩으면 썩을수록 수리해야 할 수요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장기수선 충당금은 더 많이 청구하게 돼 있어, 관리비로. 근데 아파트 가격은 점점 소모품이니까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돈을 안 내지. 체납하지. 여러분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왜 안 내려고 하는지 아시죠? 노인네들은 다 받아가는데 정작 돈 내는 나는 나중에 그때 되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 이거 완전 폰지 사기다. 나 돈 다 뜯기고 나는 돈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속해서 적립한다는 거는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때 지킬 이유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아파트가 소모품이어서 계속 하락하고 임대료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관리비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겠죠. 국민연금은 안 내면 잡혀가지만 관리비는 개기면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돈 내야 할 때가 여러 군데가 있다면은 그중에서 뭘 제일 먼저 체납을 할까? 그러면은 오늘 메인 주제의 핵심 하이라이트.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앞으로 200만 호가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공급 부족 이게 뭔 말이냐라고 했죠. 자, 역사를 조금 기억하시는 분은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공급을 해버렸죠. 지금 뭐 바닷물에 섞어서 뭐 만들었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아주 신속하게 최고 속도로 빠르게 해서 주택을 200만 호로 공급했다. 왜? 그때 인구가 폭발했으니까. 베이비 부모가 너도 나도 다 올라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서울 수도권에다가 200만 호를 빠르게 공급했어야 하니까. 그런데 뭐다? 지금 그 사람들이 30년, 35년 세월이 지나서 다 노인이 됐지. 그러면 노인은 어떻게 돼? 노인은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죽기 전에 가는 곳이 있죠. 죽고 요양원 가고 이런 식으로 그 200만 호를 공급했던 베이비 부머가 이제 집을 비워주고 다른 데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공급했던 그 200만 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러프하게 말해서 200만 호가 다시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다. 다만 신축이 아니라 구축, 썩은 아파트로 200만 호. 한마디로 시장에 구축 매물이 폭탄이 아니지. 200만 호면 그냥 내리꽂는 거지.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붕괴될지도 몰라요. 이런 공급 폭탄은 90년대에는 받아냈지만은 지금 시장에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 근데 200만 호 구축 아파트가 공급 폭탄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이 아예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이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그냥 깨진다고.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물량으로 때려 박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러프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으면 안 돼. 이거는 분석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를 한번 봐봐. 아파트 단지에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노인, 이미 치매가 걸려서 목에다가 태그 달고 다니는 노인 있죠. 그리고 아침하고 오후 되면은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노인들 왔다 갔다 그냥 픽업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가 아파트 단지에 자주 보이죠. 그리고 소방차도 가끔씩 나타나고 경찰차도 가끔씩 들어오고. 그게 왜 그러겠어? 이 노인 세대에서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안 보이고 노인네만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는 매물 폭탄 예정지라는 소리입니다. 강남이고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상관없어. 그냥 그 아파트 단지에 노인이 많이 보인다.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 지팡이 짚은 노인들이 많다. 치매 걸린 그 목걸이 걸고 다니는 노인들이 많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많다.
이러면은 여기는 매물 폭탄이 터진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젊은 사람이 집을 보러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했더니 노인들이 한가득 타고 있어. 노인들이 빤히 쳐다보지. 이게 노인들 특성이 있어요. 젊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빤히 쳐다봐. 그러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위화감을 느끼지. 그 아파트 단지에 노인이 절반이 넘어가는 순간 젊은 사람들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내 아파트를 누가 받아주냐? 누가 더 비싼 가격으로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 그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이게 위기감으로 안 느껴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내가 노인이면은 노인이 많은 게 정상으로 보여. 내가 젊은 사람이면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노인이 많으면은 그게 비정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노인 눈에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만 젊은 사람 눈에는 이게 비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노인의 아파트를 젊은 사람은 받아주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노인은 언젠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아파트를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따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은 뭐냐면은 한국은 일본보다 더합니다. 2배 더해요.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이 증가하는 퍼센티지가 0.5%, 0.6% 요 정도였어. 근데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1%, 1.2% 거의 일본의 2배입니다. 2배. 따블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는 서서히 노인들이 많아지고 서서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아파트 노인들이 쭉쭉 생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그 노인들이 엑시트하는 순간 내리꽂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 옛날에 우리 10년 전에 다큐멘터리 보면서 일본이 참 노인들이 많고 노인 천국이고 요양원 천국이고 노인들 많아갖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혀를 찾잖아. 그 혀를 찾던 거에 2배 더 잔인하게 우리한테 2배 더 빠르게 온다고 생각해봐.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붙을 판이야. 그러니까 노인이 요양원 가거나 죽거나 이렇게 해서 빈집이 나오는 속도가 일본보다 2배 더 빠르게 2배 더 강력하게. 그리고 한국은 더 특징이 뭐냐면 일본은 평지가 많으니까 수평구조야. 우리 같은 아파트 위주의 공급이 아니라 수평구조다 보니까 하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 아파트로 수직구조 아니야. 이 수직구조에서 빈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압축된 결과로 시장에 타격을 준다. 일본은 과거에 그렇게 노인이 많아졌을 때 빈집들이 하나 둘 띄엄띄엄 있으니까 수평구조니까 넓게 퍼져 있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수직구조잖아. 아파트니까. 그 수직구조 아파트에서 빈집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안 들어가려고 하겠지. 빈집 많은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 그리고 남아있는 세대조차도 노인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세제 개편안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양도세 돈을 남겼을 때 양도세 걱정을 해야지 앞으로는 빈집 천지고 내 집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양도 차익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모르는데 양도세 지금 절세할 거 그거 지금 짱구를 굴릴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다들 지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김칫국 마시고 있다. 양도세는 돈을 남겼을 때 걱정하셔라. 지금 내 썩은 집을 뒤에 젊은 사람이 비싸게 사줬을 때나 그 걱정을 하셔야지 지금 세금 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빈집이 앞으로 천지로 나올 거야. 이거 지금 뻥카 아니죠? 인구 구조상 노인네 많고 젊은 사람 없고 확정이잖아. 확정인데 내 집을 누가 받아줘?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세금 걱정하고 아주 웃겨. 그러니까 또 요번에 정부에서 뭐 주택 공급 방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맹탕이다. 쓸모없는 소리 헛소리하고 자빠졌다 이러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그래 지금 살 집이 없다 집이 모자른다 내 집 내놔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 그래 집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빨리빨리 공급하게. 요거는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으니까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빨리 공급해주는 방안이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떻게 요렇게럼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은 10배, 20배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투자형 아파트 상품을 달라는 거지. 내가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달라는 게 아닌데 요것들을 꼭 말을 안 하면은 못 알아먹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박이죠.
우리는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아파트 투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이쁘게 말하려고 하니까는 정확한 단어를 안 쓰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산 가치가 우상향하는 투자용 아파트를 갖고 오라는 거지 내 집 마련해서 20년 30년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주택 공급은 주거와 임대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주택을 말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 아파트가 주식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죠. 아파트를 주거용 상품이 아니라 미래 자산가치 상승형 투자 상품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사람들 물린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가 우상향한다. 그래서 반도체를 시장 가치 그 본연의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가치까지 땡겨와서 고평가해서 지금 반도체 주식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도 물리는 구조가 똑같다는 거야. 미래에 우상향할 거에 그 상승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지금 반영하니까 주거와 임대의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투자 가치까지 포함돼 버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고 주거와 임대의 효용만 있다 하고 하면은 아파트는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이거는 투기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주거할 아파트가 없다니까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구조로 빨리빨리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투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서울 수도권 핵심지에 아파트를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제일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아파트는 뭐다? 소모품이다. 재건축이 안 되면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유물이야. 아파트가 이거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점밖에 못 보는 거야. 다가올 미래의 아파트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미래를 제가 압축해서 하나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우리 요즘 자주 먹는 샤인머스켓이라는 과일이 있죠. 포도 비슷하게 생긴 거. 달달하지. 신맛은 없고. 그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송이에 10,000원, 15,000원 했어. 아주 고급 과일이었지. 샤인머스켓이 돈이 된다니까 어떻게 돼? 다 포도 접고 샤인머스켓으로 다 농가가 갈아탔어. 개나 소나 다 샤인머스켓만 재배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가격이 폭락하는 거야. 샤인머스켓 재배하면 떼돈 벌 줄 알았더니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니까 시장에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뭐 3,000원, 4,000원까지 떨어지고 그 정도로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샤인머스켓이 어느 정도 당도가 올라와서 상품이 있을 때 출하를 해야지만 소비자들이 그걸 먹고 샤인머스켓 달고 맛있다 내년에도 또 사 먹어야지가 되는데 이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야 이거 당도 올라가기 전에 먼저 출하해갖고 비싸게 팔아먹고 나는 빠지는 게 상책이겠구나. 당도 올라올 때쯤에는 너도 나도 출하하니까는 그때는 샤인머스켓이 10,000원, 15,000원이 아니라 3,000원, 4,000원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당도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출하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야 우리 샤인머스켓 품질이 떨어지니까 당도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출하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통제가 되나? 안 되지. 먼저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금매로 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샤인머스켓 사 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맛도 내 맛도 없더라. 다시는 샤인머스켓 안 사 먹겠다.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제 감이 오죠. 아파트가 똑같이 우상향이 없고 재건축이 없고 금매로 던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도 나도 먼저 제값 받고 빠지기 위해서 다 던진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아파트에 등을 돌리는 거죠. 이거는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다. 재건축이 안 된다. 감가상각이 되는 소모품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한다. 이거는 오래 들고 갈 자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샤인머스켓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 노인들만 많아지고 관리비는 체납되고 슬럼화가 되니까. 그리고 빈집들이 증가하고. 근데 재건축도 안 돼.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죠. 가격을 낮추는 건데 근데 가격을 낮춘다고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식이랑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붕어빵이니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관망합니다. 절대 안 들어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관망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팔고 싶은데 안 팔려. 매물을 내놔도 안 팔려. 가격을 깎아도 안 팔려. 이게 아파트 주식의 무서움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버린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200만 원 들어간 분들이 노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요양원, 요양병원. 그러니까 요양비, 간병비, 병원비.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게 산더미야. 근데 갖고 있는 건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아파트 깔고 있다고 돈이 나오나?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갔어. 그러면은 지금 요양비를 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안 나오지. 아파트가 안 팔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좋은 요양원 못 가지. 저기 장흥이나 가평이나 이런데 다인실에 막 그냥 그지 같은 요양원 가갖고 진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억, 30억 아파트 깔고 있는 멋쟁이 할머니인데 갑자기 치매 걸리니까는 요양원에 갔는데 싸구려 요양원에 가서 뒹굴고 있더라. 왜? 아파트가 안 팔려서. 현금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십시일반해갖고 좋은 요양원에 모실까? 아니 이게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게 몇 년씩 그 돈을 넣어야 한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과연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릴까? 뭐 그 할머니는 참 안타까운 거죠. 수십억의 아파트를 깔고 있는데 정작 치매 걸리니까 요양원 1인실이 아니라 다인실에서 막 그냥 굴러다닌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압축을 하면은 200만 호의 베이비 부모 그 물량들이 나올 예정인데 자기가 정말 평온한 자기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팔아야 할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아직 프레임에는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한다. 라는 구조니까 지금 아파트를 팔고 나오기 딱 좋은 골든 타임이다. 앞으로 펼쳐질 디스토피아에서는 아파트를 못 팔 수가 있다. 혹은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베이비 부모고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일단 팔아갖고 다운사이징해서 좀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가고 월세로 가. 절대 매매나 전세는 타면 안 돼. 월세로 들어가서 사시고 그리고 남은 자산으로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 빌딩 같은 거를 사셔야 합니다. 왜? 앞으로 나한테 중요한 거는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 아니라 돈이 나와야 돼. 현금 흐름이 나와서 내가 요양원 가든지 요양병원 가든지 했을 때 지속적으로 어디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매달 나오는 구조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좋은 요양원에서 아주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그런 세팅 안 해놓고 아파트 하나 깔고 앉아갖고 우상향 한다고 그냥 깔고 앉아있다가 내가 요양원, 요양병원 갈 일 생기면은 전국에서 제일 싸구려 요양원 들어가서 다인실에서 뒹군다. 겁나죠? 무섭죠?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한다. 앞으로 구축 아파트 공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아파트 깔고 있다가 지금 물리면은 그거 돈으로 못 바꿉니다. 그냥 제로로 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투자 들어가시는 분은 이 영상 보셨으면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십억 아파트를 깔고 있는 베이비 부모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냥 깔고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이거는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중요한 거지 장기적으로 우상향 이거는 정신과 육체가 담보된 젊은이들의 게임이지 그거는 노인이 이거를 바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네.